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임팩트가 수술비 보장을 빵빵하게 추천하는 이유 뭐냐? 좋으니까. 요즘 수술비는요 진단비보다 좋고 실손보다 믿을만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보험일 시작할 때 저는 제 계약을 제일 먼저 설계를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 증권을 보잖아요. 암 수술비하고 저것밖에 없습니다. 성인병 관련된 수술밖에 없어요. 별도의 이제 메디컬 케어라고 했었는데 수술 담보를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안 넣냐면 실손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뭐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완전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제 고객님들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나오는 수술 담보의 종류, 특징 설명드릴 거고 수술비를 선호하게 된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특약 갖고 가실 때 만기는 몇 세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설명 듣고 나시면 와, 진단저금보다 좋네? 실손보다 믿을만하네? 이런 느낌 갖게 되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제안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요런 담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다빈도 질병수술비, 상해질병종수술비, 이대질병수술비. 자, 질병수술비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겁니다. 미용, 출산, 뭐 선천성, 항문, 치과, 요실금 뭐 요 정도 빼고는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다 줘요. 보통 금액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전후 들어가고 있고, 상해수술비는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겁니다. 보통 100만 원 전후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다빈도 질병 수술은 뭐냐면 이제 뭐 어떤 회사는 64대고 어떤 회사는 72대고 어떤 회사는 뭐 100몇십 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하는 수술들, 그런 수술들을 모아가지고 해당되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죠. 상해, 질병, 종수술, 요거는 원래 손보에서는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생보에서 썼었던 건데, 한 작년서부터 이게 이제 손보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이 담보, 종수술비가 들어가면서 손해보험 상품 수술 범위가, 보장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이대질병 수술비, 뭡니까?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6가지인데 얘는 중복해서 지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뭐 대장에서 용종을 뗐다 혹은 뭐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해당된다. 다 줘요. 다 이걸. 복층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진단자금보다 수술비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단비는 한 번 받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수술비는 할 때마다 줍니다. 근데 오히려 저렴합니다. 입증을 해드릴 거예요. 35세 남자, 100세 만기, 20년 납 기준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허혈성 수술비는 5,100원이고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 가입하는데 3,900원입니다. 반면에 뇌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이고 심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일 때 얘는 거의 10,000원 가까이 돼요. 뇌혈관은 9,820원, 심혈관 진단비는 5,140원입니다. 수술비보다 진단비가 어떻다? 비싸다.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진단비가 비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제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막히거나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다. 이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뇌동맥류, 이게 되는 겁니다. 막히기나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진단자금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수술을 해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 여기다가 코일을 넣어가지고서 요 부풀어 오른 곳이 터지지 않게 공구리를 치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코일 색전술이라는 수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을 받으면 경증이 아닌 이상은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즉시 수술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게 되고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을 받게 돼서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진단비 1,000만 원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은 얼마예요? 4,000원이 안 됐어요. 4,000원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다시 또 내가 그 몇 년이 지나서 MRI를 찍었는데 다른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 이미 진단 자금은 한 번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술비는 어떻게 된다? 반복해서 나온다. 네? 협심증,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스텐트를 이제 우리 그 몸 안에 삽입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이 스텐트 요거를 뭘로 보냐면은 이물질로 본대요. 그래서 얘를 자꾸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찌꺼기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의사 말이.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뭐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하신 분들은 뭐 5년, 10년 이내에 또 하시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술비를 빵빵하게 갖고 가게 되면은 할 때마다 받는 거고, 진단비를 갖고 가게 되면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다. 정리를 하면 진단비는 수술비보다 비싸다. 근데 한 번밖에 안 준다. 얘는 반복해서 준다. 반복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술비를 3번을 받고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혹시 중간에 해지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환급금도 그대로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진단자금보다 수술비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수술비가 가성비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장 범위가 진단자금보다 오히려 더 넓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요거는 이제 64대 질병 중에서 20대 특정 질병 수술비 보장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당뇨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 심혈관 진단비는 있지만 심장 진단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수술은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판막이라든지 뭐 심부전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1,000만 원 나가고, 고혈압, 뇌혈관, 간 뭐 20개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당뇨는 피가 끈적해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뭐 손가락, 발가락, 눈처럼 핏줄이 얇은 혈관으로 끈적해지기 때문에 피들이 잘 못 간다랍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사,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그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 이겁니다. 족부, 괴사.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는 거 수술입니다. 네? 수술비 얼마 나온다? 1,000만 원 나온다. 다른 또 뭐 질병 수술비라든가 그런 거에서 당연히 더 나올 것이고, 심장질환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심장 판막이라든지 심부전증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1,000만 원 나온다. 좋잖아요? 그죠? 뇌혈관, 고혈압, 간폐, 췌장 관련된 수술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반복해서 나온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진단과 동시에 수술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1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 자금이 비싸면 뭘로? 수술비로 빵빵하게 갖고 가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보험이 뭐냐? 실손입니다. 그리고 실손은 짧으면 80세, 길면 100세 보장을 받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80세 만기인데 갈아탈까요? 갈아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세 이후에도 실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인데 손해율이 지금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10에서 20%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 보험료인데 35살 남자, 특약까지 다 넣었을 때 11,000원이에요. 반면에 65세 남자는 33,000, 한 34,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 조금 더 비싼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35살 되신 분이 65세가 됐을 때도 34,000원을 낼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는 뭐만 반영이 된 거냐면 현재 연령에 따른 위험률만 반영이 된 거다. 근데 손해보험협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손이 1기, 2기, 3기,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1세대는 뭐냐면 표준화 이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그 다음에 3세대는 뭐냐? 착한 실손.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게 2세대겠죠. 착한 실손은 유일하게 10% 가까이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손해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은 1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자,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험 일을 하면서 실손 보험료가 전년 대비 인하됐다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해율이 계속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왜냐면 저는 계속 올라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해 나온 자료는 유일하게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계속되는 현상일지는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실손의 손해율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가되는 폭이 한 10% 전후로 10% 전후로 증가된다라고 하면 지금 35살 남자가 65세가 됐을 때는요. 34,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증가율, 그 다음에 30년 동안의 그 기간,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 실손보험료 65세에 60만 원 내야 되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안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손의 최대 사정거리는 100세지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유효 사거리는 70세 전후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되면 70세 아니라 뭐 65세에도 이거 내면서 실손 유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실손은 갱신형 상품이고 손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정말로 병원 갈 일 많아지는 때가 오면 유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실손만 믿고 있다가 병원 갈 일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대안이 뭐가 된다? 수술 담보가 된다. 그래서 수술 담보는 비갱신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수술 보장은 몇 살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뭐 80세 만기가 좋냐, 100세 만기가 좋냐, 뭐 90세 만기가 좋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100세 만기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1, 2만 원 수준입니다. 1, 2만 원 수준이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몸에 칼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아픈 거 고치려고 수술을 하다가 몸이 칼을 못 이겨요. 그래서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이 들면 몸에 칼 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체력도 좋아졌고 기술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 의료비보다 80대 의료비가 더 많아진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수술 안 해 이랬는데는 지금 거뜬히 수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뭐 30대, 50대 지금 우리가 70세, 80세가 됐을 때 앞으로 뭐 한 30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안의 어떤 의료 기술, 수술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80세 만기는 좀 짧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같이 100세 만기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팩트가 수술비를 선호하는 이유. 현재 수술비는 진단자금보다 많이 받습니다. 진단자금보다 저렴합니다. 진단자금은 한 번 주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진단자금을 대신하는 컨셉으로도 쓰고 살면서 용종 한번 떼면 낸 돈 거의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공짜로 보장받으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 가성비가 좋고 보장 범위가 넓어요. 진단자금보다. 그리고 수술비는 실손의 보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단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 의지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꽝꽝 부탁드립니다.